평일 오후였다. 면회 시간이 막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요양병원 1층 대기실.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보호자들은 번호표를 쥔 채 벽을 따라 서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약 봉투를 꼭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늘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말을 크게 할 필요도 서두를 이유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대기실 한가운데서 공기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있었다. 몸집이 큰 남자 셋이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고개를 숙인 노인 한 분이 있었다. 노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도 그 장면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다.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공간의 흐름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대기실은 늘 조용해야 하는 곳이었다.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긴장하는 공간이었다. 작은 소음에도 눈치가 보이고 말 한마디에도 주변을 살피게 되는 자리였다. 벽에는 면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 노인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다. 아내를 면회하기 위해서였다. 치매가 깊어져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노인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늘도 노인은 면회증을 손에 쥔 채 자신의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등은 조금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를 향한 마음 하나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기실 안은 따뜻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복도 쪽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오후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곧 무언가가 벌어지리라는 것을. 문제는 대기실 한쪽에서 시작됐다. 병원 내부 절차를 두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아니, 왜 우리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남자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로 퍼졌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은 면회 순서를 기다리던 노인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시간 없는데 어르신은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다른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먼저 번호를 받았는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급한 사람이라고요. 남자들의 태도는 거칠었다. 마치 이곳에서 자신들이 우선이라는 듯 노인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노인은 설명을 하려다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더 떨렸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괜히 일이 커질까 두려웠다. 그는 그저 고개를 더 숙였다.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대기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남자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빨리 비켜주세요. 우리 시간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천장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곳이 병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괜히 일이 커질까 두려웠다. 소란이 생기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까 걱정되었다. 그 침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손에 쥔 면회증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곳까지 왔다. 하지만 지금 그 종이는 아무 힘이 없어 보였다. 남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 순간 노인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도 차례도 존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노인의 손에서 면회증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순간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노인은 허리를 천천히 굽혀 그것을 주우려 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손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다. 그때 대기실 뒤편에서 한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과 남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여자였다. 5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검은색 패딩에 짧게 자른 머리. 특별히 눈에 띄는 차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남자들은 처음엔 그녀를 힐끗 보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표정이었다. 뭐예요? 한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이 떨어뜨린 면회증을 집어들어 노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 행동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남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태도는 조용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곳에서 누군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뭔데요? 아줌마가 왜 끼어들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인을 뒤로 두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과장되지 않았다. 위협도 없었다. 다만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조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차례를 지키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명령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남자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이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대기실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였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침묵이 이어지던 공간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한 발짝 물러섰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자신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의 기세는 사라지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대기실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 노인은 그녀의 뒤에서 떨리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면회증을 다시 꼭 쥐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남자들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있었다. 우리 그냥 가자. 한 남자가 작게 말했다. 다른 남자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존재만으로 이 공간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었다. 대기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조금 더 밝게 들어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는 여전히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일상 속에서 흔들렸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남자 중 가장 큰 덩치의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에이,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도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대기실 한쪽으로 물러섰다.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노인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노인을 돌아보았다.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은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아내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준 느낌이었다. 그녀는 노인이 의자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 반대편에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감사합니다. 그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아까 보고 있었는데
나서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년 여성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용기가 없었어요. 부끄럽네요. 그녀는 잠시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마음 쓰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년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대기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이제는 조금 따뜻한 침묵이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면회증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등도 조금 더 펴져 있었다. 창밖의 겨울 햇살이 대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 하지만 대기실 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방금 이 공간에서 작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누군가의 존엄이 지켜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복도 쪽에서 간호사가 나타났다. 김영수 보호자님, 면회실로 들어오세요. 노인의 이름이 불렸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노인과 눈을 마주쳤다. 말없는 인사가 오갔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면회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면회실 안은 따뜻했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내 앞에 섰다.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노인이 조용히 불렀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얼굴을 보았지만 눈빛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여보, 나예요. 영숙. 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표정은 없었다. 노인은 슬프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것, 아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았어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오는 길에 공원 앞을 지나왔는데 까치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 이야기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까치, 기억나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노인은 그것을 느꼈다. 작은 반응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다. 노인은 그 시간 동안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오늘 있었던 일, 집에서 본 뉴스, 창밖 날씨,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아내는 대부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괜찮았다. 이 시간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조금 전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 자신의 자리를 인정해줬다는 것, 그 따뜻함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다.
여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노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낯선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계속 말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님, 5분 남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게 있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괜찮았다. 이 손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면회실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노인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랐다. 조금 더 가벼웠다. 조금 더 당당했다. 대기실을 지나며 노인은 잠시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미 면회를 마치고 떠난 것 같았다. 노인은 아쉬운 마음에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인사였다. 비록 전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담아 그녀는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날씨는 맑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마치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 그러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켰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그녀는 병원을 떠났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힘없는 노인, 말 못하는 아이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본능이었다. 오래전부터 신호등에 차가 멈췄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오늘의 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한편 요양병원 대기실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에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대기실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사람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다. 낯선 사람끼리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배려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었다.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다.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공간 전체를 바꿔놓았다. 병원 직원들도 그것을 느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는 동료에게 작게 말했다.
오늘 대기실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응, 뭐가? 모르겠어. 그냥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동료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무슨 일 있었대? 면회 순서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다던데. 네, 그래. 그런데 괜찮아진 거야? 응, 누가 나서서 정리했다던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두 간호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병원에서는 종종 보호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곤 했다. 피곤하고 예민하고 지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갈등이 조용히 해결된 것 같았다.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다. 대기실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마지막 면회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나고 있었다. 청소 직원이 들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의자를 정리하고 떨어진 휴지를 주었다. 그는 일하면서 오늘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의 대기실은 평소보다 깨끗해 보였다. 공기도 조금 더 맑은 것 같았다. 며칠 후, 같은 요양병원, 같은 대기실이었다. 노인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아내를 면회하기 위해서였다. 손에는 여전히 면회증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주와는 조금 달랐다. 노인의 등이 더 펴져 있었다. 눈빛에 자신감이 조금 더 실려 있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노인을 알아보았다. 지난주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작게 미소 지으며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노인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번호표를 받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주변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대기실 입구로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목소리가 컸고 태도가 거칠었다. 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사람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남자들은 대기 명단을 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급한데 좀 빨리 안 돼요? 그들은 안내 데스크 간호사에게 따졌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에이, 진짜. 남자 중 한 명이 혀를 찼다. 그리고 대기실을 둘러보았다. 시선이 노인에게 멈췄다. 가장 약해 보이는 대상이었다.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대기실 한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다. 말없이 노인과 남자 사이에 섰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예요? 중년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대기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여성이 일어섰다. 지난주 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도 말없이 노인 곁으로 다가왔다. 남자들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다. 뭐야, 이 사람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서 노인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 같았다. 남자들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대기실 전체가 자신들을 향해 선을 그은 것 같았다. 됐어. 그냥 기다리자. 한 남자가 작게 말했다. 다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뒤쪽 의자에 앉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일주일 전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하면 대기실 전체가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생각했다. 지난주 그 여자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이제 희미해지지만 그 사람이 남긴 용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기실 밖 복도를 걷고 있던 간호사는 방금 본 장면을 떠올렸다. 신기했다. 일주일 사이에 이 대기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겨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일만 신경 썼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이 변화가 좋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해질 무렵 노인은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오늘도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노인은 이제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꼈다.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아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병원 주차장을 지나며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가득 감사가 차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때로는 가혹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냈다. 그리고 내일도 다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아내를 향해 그 마음 하나로. 저 멀리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줄 것이다. 말없이, 과하지 않게, 그저 당연한 일을 하듯이.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밤이 찾아왔다. 요양병원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환자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보호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감사, 누군가의 변화. 그 모든 것이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다. 내일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이다. 그것이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요양병원 앞 화단에는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노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았다. 이제 석 달째였다. 그 사이 대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오다 보니 얼굴을 익힌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대기실 한쪽에 앉아 번호표를 받았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앞에 두세 명밖에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대기실 입구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처음 면회 오는데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안내했다.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절차를 마친 젊은 여성은 대기실로 들어와 앉았다. 노인 바로 옆자리였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긴장하고 있었다. 불안해하고 있었다. 아마도 처음 면회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았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처음 오시나 봐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입원하셔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직 의식이 없으시대요.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돌봐주십니다. 정말요? 네. 저도 석 달째 다니고 있는데 이곳 분들은 정말 친절하세요. 젊은 여성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돼서. 당연히 걱정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눴다. 처음 아내가 입원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젊은 여성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올 수 있을 때 오면 돼요. 어머니는 당신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노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다. 어깨도 조금 펴졌다. 바로 그때 노인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김영수 보호자님, 면회실로 들어오세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젊은 여성을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젊은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면회실로 걸어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몇 달 전 대기실에서 겪었던 그 일. 그때 자신을 도와줬던 그 여자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 작은 방식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면회실 안, 아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아내 곁에 앉았다. 여보, 나예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이제 슬프지 않았다. 오늘 봄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대기실에서 만난 젊은 여성 이야기, 화단에 핀 새싹 이야기, 집에서 본 뉴스 이야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다. 이 시간이 소중했다. 이 순간이 의미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몇 주가 더 흘렀다. 봄은 완연했다. 병원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다. 벚꽃도 곧 필 것 같았다. 노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대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건강하세요?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제는 작은 공동체 같았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서로의 이름은 잘 몰라도 서로의 존재는 기억하는 사람들. 노인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대기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종이컵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노인이 물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대답했다. 병원에서 준비해 준 거래요. 보호자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요. 아, 그렇군요.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중년 여성이 일어나서 차 2잔을 가져왔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노인에게 건넸다. 드세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노인은 종이컵을 받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요즘 대기실 분위기 참 좋아요. 중년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저도 처음 왔을 때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달 전 그날을 떠올렸다.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용히 나서서 도와준 그 여자. 그 일이 시작점이었다. 그 이후로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 했다. 작은 친절을 나누려 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년 여성이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노인은 작게 웃었다. 그러게요.
좋은 일이었겠죠.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대기실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자리를 양보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도와주었다. 누군가 처음 와서 어리둥절해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곳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바로 그때 대기실 입구로 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걸음이 불안정했다. 힘들어 보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젊은 남성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젊은 남성은 휠체어를 대신 밀어 대기실 안쪽 편한 자리로 안내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할머니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노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날 그 여자가 보여줬던 것. 말없는 배려, 조용한 도움, 과하지 않은 친절.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면회 시간이 되었다. 노인은 면회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노인이 부르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아내의 눈빛에 미세한 반응이 있었다. 알아보는 듯한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표정. 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보, 나예요. 영숙. 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는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숙. 노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래요, 여보. 나예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노인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미세한 힘이었지만 노인에게는 세상 모든 것보다 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여보, 봄이 왔어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벚꽃이 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벚꽃.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노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여름이 왔다. 요양병원 앞 나무들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려왔다. 노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병원을 찾았다. 벌써 반년이 넘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길이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어르신도요. 이제 대기실 사람들은 거의 가족 같았다. 매주 만나다 보니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누구는 어떤 환자를 면회오는지, 누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몇 명 보였다. 처음 온 사람들 같았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한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는 겨우 4~5살쯤 되어 보였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는 안내 데스크에서 절차를 밟은 후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자리가 거의 없었다.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를 안고 서 있기엔 면회 시간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때 대기실 한쪽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앉으세요. 엄마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서 있어도 돼요. 아이가 있으시니까요. 중년 남성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다. 엄마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며 아이와 함께 앉았다. 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주변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심심해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었던 것이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몸을 뒤척였다. 대기실 반대편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색종이 뭉치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다. 아가, 이거 가지고 놀래? 할머니는 아이에게 색종이를 건넸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색종이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저도 손주 있어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는 색종이를 펼치고 접으며 조용히 놀기 시작했다. 대기실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노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은 이제 서로를 돕는 공간이 되었다. 배려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노인은 병원을 나섰다. 오늘 아내는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다. 영숙. 짧은 한마디였지만 노인에게는 세상 모든 말보다 소중했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노인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평화로웠다. 몇 달 전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그 여자. 지금쯤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다. 그러나 이미 기억이 흐릿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의 느낌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것. 그 따뜻함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아내를 향한 마음 하나로.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도 작은 친절을 베풀 것이다. 그날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가을이 왔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하늘하늘 떨어졌다. 노인은 오늘도 병원을 찾았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갔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았다. 대기실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다. 어르신, 요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당신도 건강하세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다.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같은 공간을 나누는 그런 사이. 노인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계절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곧 다시 겨울이 올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사람들의 따뜻함, 서로를 향한 배려, 약한 이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대기실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노인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였다. 1년 전 자신을 도와줬던 바로 그 여자. 노인은 확신할 수 없었다.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뭔가 그 느낌이 같았다. 조용한 존재감, 과하지 않은 태도. 그 여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간단히 절차를 마친 후 대기실로 들어왔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순간이었다. 그 여자는 노인을 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연했다. 그 여자에게 그날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 여자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노인과는 조금 떨어진 자리였다.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인사를 해야 할까?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까?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 여자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괜히 어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노인은 그저 자리에 앉아 그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모습. 그러나 노인은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 저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 대기실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것. 면회 시간이 되었다. 노인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면회실로 가기 전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 여자는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작년 겨울에 이 대기실에서. 그 여자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작년 겨울요? 네, 한 노인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신 적이.
그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아, 그 여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그때 그분이? 네, 제가 그 노인입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그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곳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기실 안 사람들이 서로 조용히 배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리를 양보하고, 누군가는 차를 나눠주고, 누군가는 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 광경을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랬군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노인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당신이 시작을 만들어줬어요. 노인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이 면회 잘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은 것 같아요. 네. 어르신의 그 꾸준함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을 거예요. 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은 그저 아내를 만나러 온 것뿐이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다는 것. 김영수 보호자님, 면회실로 들어오세요. 다시 노인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노인은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그 여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면회실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가슴이 따뜻했다. 1년 만에 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노인은 오늘도 병원을 찾았다.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노인은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이맘때쯤이었다.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도와줬다. 그 일이 시작점이 되어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다. 노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은 따뜻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눈 오는데 조심해서 왔어요. 우리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잖아요. 사람들은 노인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노인은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1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들. 서로의 이름은 잘 몰라도 서로의 마음은 알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병원 측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온 보호자들에게 작은 감사패를 준다고 했다. 노인도 그중 한 명이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와 몇 명의 이름을 불렀다.
김영수 보호자님. 노인이 일어섰다. 다른 몇 명도 함께 일어섰다. 간호사는 그들에게 작은 액자를 하나씩 건넸다. 액자 안에는 감사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1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주신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은 액자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패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이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힘들었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자리로 돌아오는 노인을 대기실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짝짝짝. 따뜻한 박수 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노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가슴은 벅찼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아내를 사랑한 것뿐이었다. 매주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귀감이 되는 일이었다. 면회 시간이 되었다. 노인은 면회실로 들어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영숙. 아내가 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또렷했다. 노인은 믿을 수 없었다. 여보, 나를 알아봐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매주 왔죠? 눈물이 노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네, 매주 왔어요. 고마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노인은 아내를 꼭 안았다.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온 보람이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얀 세상, 깨끗한 세상, 새로운 시작 같았다. 면회를 마치고 노인은 대기실로 나왔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봤다. 이름을 불러줬다.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대기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노인을 축하해 주었다. 어르신,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노인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무지개는 보이지 않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집에 돌아와 감사패를 거실벽에 걸었다. 액자를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의 따뜻함, 작은 용기의 힘, 꾸준함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위대함.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거리가 고요했다. 내일도 모레도 노인은 계속 병원을 찾을 것이다. 아내를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작은 친절을 베풀 것이다. 1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한편 그날 대기실에서 그 여자는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떠났다. 오늘은 아버지를 면회하러 왔었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오늘 만났던 그 노인을 떠올렸다. 1년 전 자신이 도왔던 그분이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놀랐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였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 그 여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때로는 가혹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여자는 병원을 떠났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내일도 모레도 그 여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다가가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은 바뀌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요양병원 대기실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태도, 작은 친절을 나누는 문화. 그것은 1년 전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다. 화려한 행동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노인은 오늘도 아내를 면회하러 갔다. 2년째 접어들었다. 아내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대화도 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대기실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배려했다. 새로 온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도움을 주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도 이 분위기를 보고 배웠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갔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몇 년 후 노인의 아내는 완전히 회복했다. 기적이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다. 노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두 사람은 병원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노인은 가끔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자원봉사로. 대기실에서 처음 온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긴장한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노인의 방식이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요양병원에서의 그 일을 가끔 떠올렸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 여자는 오늘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다가갔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병원에서, 어디에서든 말없이, 과하지 않게, 그저 당연한 일을 하듯이. 그것이 그 여자의 삶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요양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대기실도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곳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다. 배려했다. 도왔다. 그 누구도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곳의 문화가 되었다. 오래전 한 사람이 보여줬던 용기.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다. 그리고 그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면서 어느 겨울날 한 젊은이가 대기실에 처음 왔다. 할머니를 면회하러 온 것이었다. 긴장되고 두려웠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처음 오시나 봐요? 네, 할머니가 입원하셔서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젊은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원래 이랬던 건 아니에요. 네. 오래전에 한 분이 이곳을 바꿔놓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줬다. 몇 년 전 한 여자가 보여줬던 용기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이곳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젊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잘 모르죠. 아마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용기로 바뀔 수 있어요. 젊은이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해가 지고 있었다. 대기실 창문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하나둘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 평범한 하루 안에 수많은 작은 친절이 있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이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대기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병원 측에서 만든 것이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치유입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액자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도 내일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겠다고. 밤이 찾아왔다. 요양병원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오래전 한 사람이 보여줬던 용기.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희망. 세상은 때로 차갑고 가혹했다. 약한 사람이 상처받기 쉬웠다. 정의가 무너지기 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말없는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 조용한 친절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자리만 바로 세워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날 요양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용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